제가 이제 대표님 오시면 꼭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이 네, 있습니다. 네. 한 지붕 두 가족이 된 국민의당 있지 않습니까? 야권이 네, 이제 네, 재편이 네,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민의당이 분당된다면 탈당해서 돌아오는 의원들 어떻게 받아주실 건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 아니 같은데요. 뭐 어렵다기보다는 이번에 우리가 정치개혁발전위원회 줄여서 정발위 네. 우리 박경미 네, 저도 의원님도 정발위에 정발위원이죠. 네. 고생 많이 했잖아요. 며칠간 하셨죠 일을? 아, 그거 엄청나게. 정말 회의 많이 했고요. 네, 네. 뭐 주말에 모여서 워크샵 네. 하루 종일 한 적도 네. 많고, 네. 예, 그 네. 보고서 그래. 나오기까지 정말 네. 지난한 네. 과정이었습니다. 네. 무엇보다 정당의 신설 합당 또는 해산 이런 경우에는 전당원 투표에 붙이자라고 당헌을 바꿔야 되는데요. 당헌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것은 이제 중앙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거여서 당무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정당 발전안이 알맹이가 이제 네. 당원 자치회가 신설되고 당원 자치회는 기존의 정당 지역위원회 중심의 정당에서 정당이 아메바처럼 확대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룹 모이면 아. 이제 또 다. 지역위원회가 모르는 정당 조직이 스물스물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역위원회처럼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되고 정당이 자발적으로 어디서든지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에 공감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통해서 이런 정치를 내가 한번 이 세상에 실현시켜보고 싶다 이런 꿈을 갖고 있는 분들은 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요. 들어오세요. 의지가 있으면 현실이 되는. 네네. 그 조직마다 자치회를 만들어서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중앙당에. 네. 그러면 그분들이 또 한 10여 명 이상 되면은 모여서 대의원도 추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발언권을 가지게 되죠. 토론도 할 수 있죠. 또 지도부가 마음에 안 든다. 소환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를 더불어민주당을 통해서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대한민국 정당사에 아주 획기적인 것이고 세계에서 최초로 해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건 정당 문화에 아주 큰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쇄신안인데 그게 잘 알려져 있지 않죠. 네. 그래서 이 기회에 당원 자치회도 있고 또 정당이 당권 재민 마치 헌법의 주권 재민처럼 우리 당원의 당권 재민을 못 박아서 당원이 주인이다. 정말 그 당원으로서의 온전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권리 당원이 돼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원으로서 기본적인 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주제들이 우리 정당의 정체성에 반한다. 물을 흐릴 수 있다. 그러면 항상 유리한 곳에 기웃거리면 되겠네. 이게 더불어민주당과 맞지가 않아. 이럴 때는 당원들이 반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당대표인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어려운 숙제는 제가 독재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들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그렇죠. 넘겨주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정발이 안을 네. 좀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또 이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최재성 위원장님 모시고 우리 당원들께 좀 널리 공론화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를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요. 지금 야당이요. 사사건건 이제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야당의 역할은 사실 그거기는 하죠. 영어로 오포지션 파티라고 하잖아요. 네. 반대를 하는 게 주요 임무예요. 야당은. 네. 그리고 이제 들야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네. 들판으로 뛰쳐나가고 반대를 하는 게 야당의 어떤 본질적인 속성이기는 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좀 해도 너무하잖아요.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이제 야당 생활 꽤 할 만큼 해온 거고 특히 대표님께서는 이명박근혜 정부 9년여를 지나면서 꽤 긴 야당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도 지금 좀 너무 간 거죠? 그렇죠. 야당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반대를 하게 네. 돼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반대도 논거가 있어야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대를 공감을 얻어서 다음 수권 세력이 되려면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의 야당은 논거도 없고 대안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적폐에 대해서 사죄와 반성이 먼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전혀 없이 지금은 반대가 아니고 악담과 저주 수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는 말을 상호 보세요. 반대네요. 구정전에 또 큰 화재가 일어날 거야. 이게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진짜. 아니 그건 기도라고 하지 않아요. 저주라고 그렇죠. 하는 저주라고 거죠.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지금 반대가 논거도 없고 대안도 네. 없고 사죄와 반성도 없다. 산모 반대네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 같지도 않은 반대를 하고 있다는 네. 거죠. 근데 그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반대 중에 뭐 다른 거야 뭐 이해할 수도 있을 텐데 국정원 특활비가 어느 정부한테도 있었고 최순실 같은 비선도 노무현 대통령 정부나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과 틀리죠. 그렇죠. 왜냐하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는 다 국정원 돈을 전혀 받질 않았어요. 그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권양숙 여사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 무근해서 고소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아, 예. 네. 문제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서 끌어들이는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허위 사실을 들어서 명예훼손을 하면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게 저쪽은 안 듣겠네요. 아닙니다. 이게 또 말씀하시면 경고가 다 전달될 네, 겁니다. 경고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차게 전달됩니다.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표님 어쨌든 이제 문재인 정부가 현안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원내대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뭐 매일매일 이 국정 운영이라는 게 그런 축이고 또 네. 경제, 사회, 지방분권, 개헌, 외교, 남북 문제 뭐 다양하게 의견이 나오는데 열 손가락 어떤 손가락이 안 아프겠습니까만은 이 중에 이게 지금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또 이것이 우리가 좀 중심적으로 당분간 당에서 또는 지지자들이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의제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우선 민생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당명을 응모 작품 가운데 더불어가 선정이 된 건데 그 선정하신 분은 지금 대통령이 당 대표로 계실 때입니다. 그죠. 그만큼 당명으로 이 더불어를 소중히 여길 만큼 더불어 사는 세상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꿈이자 또 만들고 싶은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지구가 하나이듯이 하늘이 줄 수 있는 것도 유한한 자원인 거예요. 환경도 사실은 무한한 자원이라면 환경 문제가 있을 수가 없죠. 환경이라는 건 하나뿐인 지구의 유한한 물적 토대에서 우리가 나눠 써야 된다라는 문제잖아요. 지금은 양극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격차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청년 알바들에게는 최저임금을 좀 올려보자 하는 것이고 그게 더불어 사는 세상의 실천하는 첫 번째 작품이고 우리 자세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벌써부터 강남의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 사실은 몇천 원만 더 부담하면 되는데 가구당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로 사실은 1,030원 정도 오른 거거든요. 그걸 핑계로 다 해고를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거부하는 것인데 더불어 사는 세상을 거부한다면 내 울타리, 내 현관 밖을 나가면 세상이 그만큼 각박해지고 안전이 안 지켜진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좀 더 부담하더라도 사람들이 밝게 웃으면서 행복해야 할 때 나도 밝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 홀로 이 세상을 빵빵하게 다 가지고 나만 배부른 채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격차 해소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겨우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이 작은 것에서부터 거절한다 그러면 민생을 대통령 혼자서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정부가 돈을 금고에 쌓아놓고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어떤 쪽으로 꾸려가려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국정 철학을 제시하는 분이 대통령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지혜를 모으고 공감을 형성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부터 반대한다 그러면 더불어 사는 세상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 첫 번째 중요한 것이 그 민생이고 그것을 최저임금의 인상부터 이제 새해에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선동을 하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잘 시행을 하고 기왕에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3조 원의 예산을 마련해 놓고 가급적이면 고용보험으로 유도를 해서 이분들이 일자리를 놓쳤을 때 고용보험이라도 좀 받으면서 완충 시간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게끔 자꾸 그렇게 좋은 길로 안내를 해야지. 그렇죠. 4대 보험 어떻게 드냐? 들 수 없지. 이렇게 선동을 하고 나쁜 길로 안내한다 그런 것은 그건 악마의 유혹인 거예요. 악마의 유혹. 네. 제가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응원해 줄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조금 비토오는 그 야당 쪽 의원님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경원 의원께서 최근에 그 IOC에 서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부정이잖아요. 네. 외통위원장 할 때는 아시안 게임에 북한 선수단 올 수 있게 해달라라고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고 외교 활동도 해놓고 한겨울 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에 대해서 단일팀을 합류하지 말게 해달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자기 부정인 거죠. 네.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경원 의원의 IOC 위원회에서 이제 파면시켜달라는 그런 청원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27만 대더라고요. 네, 오늘 네, 아침에 네. 제가 확인을 했는데, 네. 근데 이게 최단 기간 동안 20만 대를 넘어섰는데 네. 지금 이제 조금 정체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100만 당원들이 다 힘을 합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네. 지금 전환법 그리고 또 비트코인 관련된 청원보다도 지금 제일 조회수가 많아서 탑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만큼 네. 국민적 분노가 크다는 거겠죠.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이후에 그 권리당원이 폭발적으로 늘지 않았습니까? 네. 대표님의 공이신데요. 가족들이 느니까 민주당이 발표한 권리당원 수가 부풀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권리당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게 굉장히 엄격해요. 왜냐하면 네. 투표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역의원 같으면 이제 권리당원이 선거인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엄정합니다. 6개월간 당비를 지속적으로 내야 되는 것이고 일정한 기간 6개월 전에 1년간 6개월 이상 당비를 내는 당원에 한해서 투표권을 주는 것이니까 그만큼 엄격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숫자로 자기 기준을 엄격하게 하니까 약정당원 이른바 당비를 계속 내겠다라고 1회 이상 낸 당원이 143만이고요. 야. 그분들은 이제 다음 선거에 선거인단이 되는 그렇죠. 것이죠. 권리당원으로 가고 있는 중인 거죠.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72만 명이죠. 권리당원 한 분이 전화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아, 네네. 그래요. 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이자 네. 민주정편에서 가십시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는 백광현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권리당원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대표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한 가지만 질문하세요. 두 가지 드리면 안 될까요? 가벼운 질문 하나, 무거운 질문 하나. 네. 의원님, 가벼운 질문은 좀 이렇게 몸풀기 의미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많은 국회의원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 중에 그분들이 다 동갑이라고 생각하고 네. 아드님하고 따님 계시잖아요. 네. 이 국회의원은 사위나 며느리 삼으면 딱 좋겠다. 아. 의원님 계실까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매력을 말하는 거죠. 정치인으로서 말고. 아, 인간적인 매력. 아. 네. 어렵네요. 가볍지가 않은데 아무리 의원님 다 동갑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혼자 바쁘면 되지. 난 아. 정치인 며느리 안 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진지한 질문인데요. 네. 대표님. 네. 청와대에 네. 이런 건 조금 쓴소리를 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이 눈치를 줄까 봐 못한 적이 있다. 라고 어허. 오해를 좀 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 그 센시티브한 것을 저렇게 위트 있게 물어보네요. 네. 권리당원 수준 대단합니다. 네. 네. 간혹 있어요, 사실은. 지난번 한중 정상회담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중을 하셨는데 그때 대한민국 언론이라면 우리가 사드에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왜 북한 핵 문제로 안보를 위협하는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은 북한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회초리를 들어야 될 곳은 북한이지 대한민국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중국 정부에다가 항의하는 그런 분위기를 몰아줄 수도 있는 거죠. 네. 우리 언론이. 네. 근데 거꾸로 매를 우리가 보낸 우리의 얼굴인데 우리나라 국격을 대변하는 우리 대통령한테 네. 혼밥을 드신다든지 이렇게 네. 회초리를 드는 모습을 보고 네. 아 중국은 우리를 어떻게 이해할까 저는 좀 민망하고 창피했어요. 그런 관점에서 저도 이제 당시에 러시아 방문 중이고 이래서 굉장히 답답했는데 우리 언론도 그렇게 어깃장을 놓고 마치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은 사사건건 회방 놓고 죄를 부르겠다 그런 심보가 보이는 정도였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상황에서 중국에 다들 가버리시니까 당청 간의 소통이 전혀 안 돼가지고 우리 대변인들이 발을 동동 굴렀어요. 사정을 잘 모르니까 제대로 여기서 이해 닿게끔 설명을 해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당원들은 열성 지지자들이다 보니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놀고 있나 뭐하나 대통령을 어머 안 해주고 막 또 우리끼리 질타를 막 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언론이 중국 당국을 때려야지 우리 대통령 때리는 거 보고 관역을 잘못 조준한 거다 느낀 것처럼 우리 당원과 지지자라면 우리 대변인을 때릴 게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런 언론을 향해서 겨냥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때는 사실은 당청 간의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저도 밖에 있으면서 아주 답답했어요. 아, 이런 때 당에다가 정보를 주면서 이게 기자 폭행이든 뭐든 혼밥이든 이런 내부에 사정이 있었고 또 방중 성과는 이렇게 대단했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줬더라면 우리 대변인단도 제대로 대변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전혀 소통이 안 그런 게 돼가지고 좀 아쉬워서 오히려 더 공격받는 게 안타까우셨다. 우리끼리 막 치고받고 하는 것이 아주 안타까웠어요.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답변 잘해주셔서 대표님이랑 사진 오, 찍으시고 네. 가세요. 네네네. 기억납니다. 기억납니다. 제가 네. 네. 더민주 파티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네. 우리 미애도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제가 이제 뭐 건의드리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네.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제가 지역위원장이기도 하고 네. 신입다운들이 늘었는데 이 신입다운들한테 강의나 이게 민주당이다 이런 거를 다 이제 대표님이 하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10분이든 네. 15분 정도의 영상으로 좀 담아서 네. 사실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네. 그런 분들 모셔서 네. 10분에서 15분 정도의 강의나 이런 게 해서 이게 민주당이 좋아서 들어온 분들이 더 많거든요. 민주당의 내용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해 주고 민주당 당원이라면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공간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자고요, 그거. 그래서 바로는 네. 결제. 우리 강훈식 대변인 지역부터 먼저 예, 그래서- 신입다운 교육.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영상이라 하나 이렇게 네. 남겨놓으면 홈페이지에서 네. 어느 지역에는 다운받아서 네. 전국적으로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래서 새해 들어서 전국 구상도 물론 하지만 저는 한 20년 집권은 해야 된다. 네. 네, 이게 오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느 신문은 그거 오늘 네, 때리면서 오늘도. 오만하다 네, 그랬는데 맞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9년의 후퇴를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 밀양 사건도 일어나고 제천 사건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될 규제는 풀어버리고 그죠? 불필요한 규제는 집어넣고 국가를 하나의 비즈니스 수단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한 규제는 집어넣고 정말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규제는 아무 생각 없이 풀어버리고 맞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런 5년 만에 뭔가를 다 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적폐 청산이 어떻게 5년 안에 되겠습니까? 이런 생활 적폐까지 걷어내려면 한 2년간 로드맵을 짜고 나머지는 그걸 실행하다 보면 또 오작동 되는 것도 있고 보완도 그러면 하고. 또 보완을 하고 네. 이렇게 토대부터 탄탄하게 쌓아가려면은 한 20년 집권해야 정말 우리의 일상적인 적폐부터 다 고쳐내는 것이죠. 반대로 집권 5년만 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더 무서운 말이죠. 사실은 20년 이상 우리가 뭐한 세대를 관통하는 정도의 집권 그렇죠. 능력을 갖추고 책임감을 네. 지겠다는 네, 표현인데 네, 네. 그게 주체가 누구냐, 그 책임감을 누가 느끼느냐, 당이 느끼겠다. 당이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다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각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시비를 하나요? 그러니까 그게 5년만 한다면 더 문제죠, 대표님. 네. 오히려 더 그 네. 긴 안목으로 네. 하신다는 말이 아마 당원들도 공감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수원도 없애버렸어요. 아. 집안이 피폐해 가니까 연수원을 팔아먹은 거예요. 세상에. 가슴이 아프네요. 전당포에 그 결혼 반지 맡기듯이 그렇죠. 그렇게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당원이 질문하는 네. 것처럼 전화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아, 소통이.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당원이 주인공이라 하면은 찾아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있을 때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당원을 함께 불러내서 토론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연수원 같은 시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연수원도 마련을 해놓고 제 임기 내에. 네. 당사도 어렵게 또 최근에 리모델링 마치셨죠. 네. 네. 박수 한번 쳐야 되지 않나요? 네, 오늘 저 대표님 어렵게 모셨기 네. 때문에 개헌에 대해서도 한 말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염원이 아주 간절한데 아시다시피 그 자한당 비협조로 또 방해로 순조롭지 못하잖아요. 네. 그럼 지금 이제 정부 형태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거리가 많기 때문에 글쎄 같이 갖고 가면 좋지만 뭐 잠시 접어들 수도 있고 그래도 이제 다 합의할 수 있는 국민 기본권 강화라든지 지방 분권 이거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2월 말까지 마련을 해서 6월 지방선거 때 같이 투표에 붙여야 되는데 골든타임을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 또 저희 의원들은 또 당원들은 또 어떤 노력을 같이 경주해 가야 되는지 좀 한 말씀 주시죠. 네. 권력 구조에 대해서는 그냥 미루자는 것이 아니고
우선 집중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자 하는 기조에서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의견을 낼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 분권을 통해서 지방으로 내려가야 될 권한들은 과감하게 이양을 시키고 지방 분권을 통한 집중된 대통령 권력의 분산도 필요한 것이고 책임 총리를 제대로 함으로써 내치도 좀 분산을 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통령은 이른바 외교, 국방 이런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하거나 또는 나라의 큰 방향을 정하는데 고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대통령이 늘 온 다반사를 다 챙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적절한 권력의 분산은 우리도 구상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그것이 꼭 내각제가 바람직하다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그런 것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집중된 권력의 분산이 반드시 내각제거나 또는 뭐 이원 집정제 또는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제 이렇게 가서는 너무 정쟁화될 것이다. 또 정쟁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안을 내지는 않을 것이고요. 지금 현재의 대통령 권력이 너무 비대화되고 집중돼 있다 그러면 그런 걸 적절하게 분산시키는 방안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박경명 의원님이 적절하게 말씀하시다시피 사실은 30년 됐잖아요. 이 그렇죠. 낡은 헌법이 국민 기본권이 지금 인식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높은 국민의 수준에 부합하지는 않죠. 그래서 기본권을 좀 더 강화하고 새로운 개념, 우리가 없었던 환경에 대한 기본권 이런 것도 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말씀하신 지방 분권은 대통령 권력의 분산에도 동전의 양면이고 또 지방 분권은 우리가 또 공약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의가 별로 없잖아요. 또 그렇게 갈 것이고요. 그래서 이견이 없는 것은 없는 것대로 이견이 있는 것은 우리 주장을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담아서 안을 제시하는 그 과정이 2월 달일 거고요. 2월 임시회 내에 최대한 야당과 협상을 할 것이고요. 국회가 전혀 협상을 해주지 않고 야당 쪽에서 발목을 잡아서 국회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현행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도 발의를 하실 수 있으니까 대통령이 발의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시 발의안이 공고를 거쳐서 20일간 그다음에 국회로 넘어오게 되겠죠. 네. 야당만 협조해 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야당이 그러면 협조를 그렇게 해줘야 협조해서 네. 토론하면서 본인 생각을 담으면 되죠. 그렇죠. 아예 토론을 그렇죠. 안 하겠다고 네. 하니까 지금 문제가 네. 되는 건데 네. 저희도 그렇게 합리적인 야당의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분위기를 잠깐 바꿔가지고 대표님한테 또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안정적으로 되게 당을 운영을 해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당대표 임기 2년을 거의 다 채우시는 거의 유일한 당대표가 되실 것 같은데 네. 혹시 연임할 생각 인기가 너무 높아서 대통령님도 막 칭찬을 많이 하시지만 네. 지금 당원들이 대표님에 대한 뭐 인기가 또 네. 폭발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도 좀 휴식이 필요하지 아. 않을까요? 네. 원래 그러잖아요. 딸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너 시집 가서 꼭 네 같은 딸 낳아봐. 그렇죠. 네. 당 대표를 전혀 이해를 안 해주는 아. 분들한테 찍어서 당신도 시켜야겠네. 당 대표 한번 해보세요. 원고에는 우리가 다음 당대표로 추천하실 분이 있다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답변 안 하실 것 같고 원고에 그렇게 돼 있는데 네. 아주 오래간만에 우리가 집권당 네. 대표를 뵙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의미로 보면 해보시니까 또 한 2년 정도 해보시니까 야당부터 정권 교체기 아주 중요한 시점에 집권당 대표를 하셨는데 네. 차기 집권당 대표는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 와. 요런 요소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 요런 어떤 바람이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중국을 갔더니 중국에 우리로 치면 연수원 같은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가 있어요. 아. 그런데 거기는 간부 양성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양성된 간부들이 지방에 성장도 하고 당서기도 하고 당의 핵심 라인들은 다 그곳에서 정신교육, 실무교육을 다 받아서 거쳐야지. 내려가는 거고요. 국가 주석 세 분이 그곳의 교장 출신이었어요. 그곳에서는 학습도 학습이지만 계속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 토론의 왕이 결국 그 나라의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집단 지성 속에서 배양된 토론자들이 나라의 리더가 되는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혼자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혼자 어떤 구세주 같은 영웅한테 다 맡겨놓고 우리는 난장판으로 마음대로 살고 이런 세상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 불났으면 우리가 평소에 뭘 잘못했는지 시스템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지 대통령 책임져라 그런다고 화재가 예방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당도 시스템화되고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 하나씩 벽돌 쌓듯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뭘 못했어요? 그걸 못한 거예요. 그냥 여론이 출렁출렁하면 당도 뭉쳤다가 헤어졌다가 또 간판 내렸다가 다시 달았다가 이런 일만 되풀이하느라고 이 쌓인 실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중앙당교의 역사관을 가서 보니까 역대 그 당의 간부들의 육필 원고가 고스란히 남아져 있어요. 연설할 때 온 거. 네. 번영문, 원고 이런 것들 보면서 아 이게 이 당의 실력이고 자산이다. 더불어민주당에도 그런 쟁쟁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보관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체질이 길러지는 거죠. DNA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게 곧 정체성. 그렇죠. 네. 네. 그걸 보면서 우리 당 역사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62년 넘어가는 이런 정당이 늘 출렁출렁 여론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제가 그걸 토대를 이제 닦으려고 하나씩 쌓아가는 중인데 저는 바로 그렇게 우리 정당의 토대를 굳건하게 할 수 있는 대표가 계시면 좋겠다. 이 다음도 그렇게 바톤 터치해서 그런 연수원 같으면 또 당이 어려워졌다고 팔아먹고 저당 잡히고 할 게 아니고 네. 그걸 더 키워나가고 그래서 지금 밖에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아까 143만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네. 이분들이 한 분씩 더 모시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280만이 넘죠. 그렇죠. 네. 이런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죠. 정치인 추미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당대표는 연임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잠깐 쉬셨다가 네. 그 이해지찬 의원님이 차차기 대권 후보로 언급하셨던 거 아시나요 혹시? 아 잠깐 들었어요. 야, 그쵸. 팟캐스트에 나오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네. 남은 거 정치인으로서 뭐 그랜드 슬램은 다 당대표까지 다 하셨는데 이제는 20년 그 남은 집권 그 동안 한번 대통령이나 뭐 이런 꿈 한번 꿔보셔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성급하시네. 아니, 그런 꿈이 있으신지 아니면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해찬 의원님의 관련된 말씀에 대해서. 네. 아니, 국회의원도 논두렁 전기를 타고나야 네. 된다고 하듯이 이제 그런 건 뭐 청기를 누설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당을 맡았으면 당을 맡은 사람으로서의 자기 책임을 다하고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나 뭘 맡겨도 해낸다 하는 그 실력과 비전을 보임으로써 국민의 마음에 드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저런 거 배워야 되는데요, 제가 참 진짜 뭐 질문만 먼저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아 진짜 출마 선언 유도하고 아니, 전혀 아닙니다. 저도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요즘 네. 문자를 좀 받고 있는데요. 아. 그렇죠. 저희 지지자분들께서 문재인 대통령의 후광 효과로 어느 정도 높은 지지율을 보여온 네, 네. 곳이고 의원들이 너무 안주하고 있다. 이런 그 질타의 메시지들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뭐 수백 통씩 이렇게 그 항의 문자 받을 때랑은 다른 좀 진정성이 담긴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왜 동일한 내용들이 막 쏟아져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각 분들이 보내시는 게 비슷한 내용인데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진정성을 갖고 써주신 그런 질타의 메시지들인데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주 고공행진을 할 때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때는 혹시라도 뭘 하게 되면 좀 노이즈를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약간 그 지지율이 하락하는 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방어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지자분들이 그러세요. 그 양산되는 가짜 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키보드 배틀하느라고 얼마나 그 손목이 아스라질 정도로 일하고 있는지를 아느냐 생업에 종사하면서 그래서 이제 저도 좀 반성을 해보게 되는데요. 뭐 SNS를 통해서 그 자한당에 대해서 저도 좀 강한 메시지들을 던져보고 하려고 하는데 당 차원에서 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또 의원들은 좀 어떤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민생이면 민생에 대해서 구호가 아니고 강론을 살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강론은 실천 방안뿐만 아니라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그렇죠. 예측하고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발굴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우리 의원님들이 각오가 충분히 서 있고 그걸 위해서 뭐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정책 토론회 제가 지대 개혁해야 된다고 네, 했잖아요. 네, 네. 우리 김종민 의원님은 네, 오늘 오전에 토론회 지대 하시죠. 개혁 예. 토론회도 했어요. 그렇게 쉼 없이 구체적 수단을 찾기 위해서 네. 열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가짜 뉴스는 지금 당에서는 네이버의 매크로를 통한 댓글 부대들이 기계적인 방법으로 네. 댓글을 조작해서 잘못된 여론이 진짜 여론인 것처럼 호도하는 게 이제 방치돼서 거기에 대한 대응 수단을 찾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고소 고발 센터를 열어서 지금 현재 5,600건 정도가 1월 8일에서 1월 28일까지 사이에 접수가 됐어요. 가짜 뉴스 뭐 이런 걸. 가짜 네. 뉴스 고발 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그게 당에서 신고를 받으면 자원봉사해 주시는 변호인단들이 구성이 돼서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법적으로 대응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안심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피로감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난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상태이죠. 그래서 하물며 힐러리 클린턴은 자서전으로 가짜 뉴스 때문에 본인이 낙선했다. 그렇죠. 낙선의 주요 원인이 그거였다라고 해서 이런 사회를 용납하면 안 된다라고 했고요. 독일에서도 최근에 극우 정당 쪽에서 가짜 뉴스를 양산을 하고 그게 여론인 것처럼 하니까 독일 사회에도 이게 문제가 돼서 극우 정당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왜 억제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와 책임이 따른다. 그렇죠. 이제 그런 사회적 논란 중이에요. 그래서 이건 전 세계가 스마트폰이나 이런 기기에 의존해서 정보를 습득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인 건데 요거를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민주주의의 위기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걸 잘 이겨내야지만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그렇죠. 제대로 갈 수가 있고 해서 이것은 사회적 스트레스이긴 하나 그게 더불어민주당이 일을 안 해서 그렇다라고는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 정리하면 네. 그 저희 여당 의원으로서 부지런히 정책 토론회해서 내실 있는 정책 만들고 국정과제 네. 뒷받침하라. 또 어떤 문재인 정부 지키기 위해서 가짜 뉴스에 적극 대응하라.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겠네요. 대표님 이제 아마 마무리 질문일 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더 모시고 싶은데 대표님 일정도 있고 또 다음에 또 저희가 아마 선거 중간에 어려운 일 생기면 대표님한테 SOS 한번 치겠습니다. 네. 한번 모셔갖고 네. 지침을 또 네. 널리 달라고 말씀드릴 건데요. 마지막으로 추미애에게 정치란 이렇게 딱 여쭤볼 겁니다. 제가 원래 여기 나와 있는 원고대로라면 라디오 스타 스타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라디오 스타라는 프로그램 보면 네. 추미애의 정치란 뭐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면 네. 원래는 영상으로 이렇게 뿌잉뿌잉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기능은 없지만 추미애에게 정치란 제 딸 흉내를 내볼게요. 제 딸이 엄마는 천상 여자다 이렇게 해줬어요. 최고의 칭찬. 네. 근데 천상 정치할 팔자다. 진짜. 정치를 떼놓고 저를 설명할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정치가 제 인생이 돼버렸고. 네. 삶이고. 추미애에게 정치란 인생이고 삶이다. 네. 그러니까 정치로 보여주시는 게 실제 나 추미애를 보여주는 거 그 네, 다다 네, 이 말씀이신 네. 거죠? 그러니까 정치를 통해서 제가 표현되고 또 제가 성숙해지고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격동의 그 한국의 네. 정치 이 상황 속에서도 2년 임기를 채우는 정말 거의 좋은 의미에서 희귀한 당대표님이시겠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너무 바쁘신데 시간 내주신 첫 번째 게스트로 함께 해주신 추미애 대표님, 우리 사랑하는 추미애 대표님을 보내드리고요. 뜨거웠던 첫 번째 코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 바쁘셔도요. 네. 건강 최우선으로 생각하셨으면 네, 그런 것 좋겠고요. 같아요. 제가 좀 네. 안색이 안 좋으시거나 좀 피곤해 보이실 땐 정말 제가 그냥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예, 다음 기회에도 꼭 출연해 주시고요. 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대표해서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대표님께 올리겠습니다. 자,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시간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추미애 만세.